크루즈란 무엇인가? 아폴로 13호 긴급 상황과 맥가이버의 측량. 섹스피어가 무한한 이성을 상상했던 것에서 나는 다른 어떤 것을, 곧 공학자들이 크루즈라고 부르는 것을 본다. 크루즈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툴거나 세련되지 않은 해결책을 뜻한다. 1970년대 4월 아폴로 우주선 13호의 달 착륙에서 이산화탄소 여과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보자. 당시에는 대체 여과기들을 승무원들에게 보낼 방법도 없었다. 그때는 아직 우주왕복선이 발명되기 전이다. 우주는 캡슐은 며칠에 걸쳐 기지로 끌고 올 수도 없었다. 여과기가 없다면 승무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뻔한 일이었다. 우주비행사 관제소의 공학자 에드 스마일은 당시 상황에 대해 동료들과 의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 우주 캡슐 안에 뭔가가 쓸모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국리를 생각해봐라. 다행히 지상 정유여들은 이 과제를 풀 수 있었다. 그들은 비닐봉지나 마분지 상자, 절연 테이프, 양말 한쪽으로 투박한 여과기 대형물을 그럭저럭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3명의 우주비행사는 목숨을 건졌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짐 러벨은 훗날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이 장치가 특별히 멋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작동했어요. 모든 클루지들은 목숨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공학자들은 때때로 재미삼아 클루지를 만들기도 한다. 어떤 것, 예컨대 팅커토이, 장난감으로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제대로 하기가 귀찮아서 클루지를 만들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클루지는 절박한 사정이나 뛰어난 책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텔레비전의 드라마 주인공 맥가이버가 재빨리 도망치기 위해서 절연 테이프나 고무 매트로 신발을 급조하듯이 그런가 하면 월레스와 그로밋에서 자명종과 커피 기구와 머피 침대를 이어지는 발사와 활동 개시 장치나 루브 골드버그의 간단한 연필깎이처럼 그냥 웃자고 만드는 크루즈들도 있다. 이 장치의 경우에는 연에 달린 끈이 작은 문을 들어 올리면 나방이 나와서 세 장에 들어 올리게 되어 이어서 딱따구리가 나와 열심히 막힌 나무를 쪼아댄다. 하지만 맥가이버의 신발이나 루브 골드버그의 연필깎이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아마도 가장 기상천외한 클루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맹목적인 진화 과정이 빚어낸 기이한 산물이다. 클루지의 유래. 클루지라는 단어의 기원과 철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이 D를 삽입해 클로즈로 쓰기도 한다. 이것은 이 단어가 뜻하는 해결책만큼이나 서툴어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된 발음을 유도하는 단점이 있다. 클루지를 제대로 발음하면 슬러지가 아니라 휴지가에 가깝다. 몇몇 사람들은 이 단어가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뜻하는 스코틀랜드의 옛 단어 클루지에서 유래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영리한을 뜻하는 독일의 단어 클루구가 기원이라고 믿는다. 컴퓨터 은어 해커 사전 또 해커즈 딕셔너리 오브 컴퓨터즈 자곤에 따르면 1935년에 이미 클루지 종이 공급지라는 말이 쓰였다. 그것은 인쇄기의 부속물이었다. 클루지 공급지는 작고 저렴한 전기 모터와 전기 제어 장치가 있기 전에 설계되었다. 이것은 한 구동축으로부터 작동에 필요한 모든 동력을 공급받고 또 그 부품들 사이에 박자에 맞도록 캠과 벨트와 연동 장치가 복잡하게 연결해 놓은 것이다. 때문에 이것은 다루기가 매우 까다로웠으며 고장이 잦았고 고치기도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도 이것은 아주 영리한 장치였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이 말이 처음으로 대중화된 것은 1962년 2월 잭슨 그램 훌름이라는 컴퓨터 분야의 선구자가 농담자로 한 클루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논문을 통해서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클루지를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조화롭지 않게 모여 비참한 전체를 이루는 것을 정의했다. 나아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클루지를 만드는 것은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클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피약증적인 섬세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곧바로 알아챘다. 아마추어들은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뷰의 리비에라의 엉터리 와이퍼. 실생활에서는 수많은 클루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196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차들에 설치되어 있던 진공식 와이퍼를 생각해봐라. 오늘날 대부분 차에서 설계되어 있는 현대식 와이프는 전기로 구동된다. 그러나 옛날에는 차들의 12V가 아니라 6V로 달려있다. 그것은 스파크 플러그의 작동시키는데 충분하지 못한 전력이 있었다. 때문에 와이퍼 같은 사치품을 구동시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래서 몇몇 영리한 기술자들은 전기 대신에 엔진에서 나오는 흡입력을 이용해서 와이퍼 모터를 돌리는 크루지를 고안했다. 그런데 이 장치의 한 가지 문제는 엔진에서 생기는 흡입력의 양이 엔진의 작동 강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었다. 엔진이 강하게 작동할수록 흡입력은 줄어든다. 그래서 예컨대 1958년산 뷰의 리비에라를 몰고 언덕에 올라가거나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와이퍼가 군배기처럼 움직이거나 아예 멈춘다. 산악 지방에는 비라도 만나면 그야말로 낭패였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장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인간의 마음이 특이한 점들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에 대한 멋진 운유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인간의 마음은 은연의 여지없이 인상적이며 우리 주변의 어떠한 대안적인 장치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종종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결함들을 그냥 받아들인다. 감정의 폭발, 그저 그런 기억력, 편견에 사로잡힌 경향 등을 우리는 우리 마음의 표현적인 능력으로 받아들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크루지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상자 속에 생각할 필요가 있다. 때때로 상자 밖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최선의 과학은 최선의 공학과 마찬가지로 종종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사물이 어떻게 달리 존재할 수 있을까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의 신체에도 클루지가 숨어 있다. 공학자들은 대개 돈이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클루지를 만든다. 그렇다면 자연은 왜 클루지를 만들까? 진화 과정은 영리하지 않았고 구두쇠처럼 인색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돈과 상관없으며 성견지명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게다가 진화는 약 10억 년에 걸친 일인데 도대체 무슨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생명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수한 클루지를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간의 척추는 형편없는 해결책이다. 만약 4개의 기둥이 균등하게 교차 버팀목을 하면서 몸무게를 분산해 지탱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단 한 개의 기둥으로 전체의 몸무게를 지탱하는 척추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직립보행 덕분에 우리는 똑바로 선 채로 손을 자유롭게 놀리면서 생존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요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해결책이 우리 몸에